두 번째 트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랑이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처음 지었을 땐요 기억이 안 나요. 왜 아지랑이라고 지었는데, 근데 가사를 쓰다 보니까 아지랑이라고 애초에 지어두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 아지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무언가 한 저 사물을 확실하게 안 보이고 뭔가 일그러지게 보이는 거잖아요. 불확실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한 느낌과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뭔가 두렵거나 걱정될 때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 느낌이 곧 우리가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두려움도 느끼고 실수도 하고 뭔가 모든 게 다 불확실하게 보이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엔 청춘이구나. 그게 인생의 여름이고 가장 뜨거운 때에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아지랑이구나 라고 느껴져서 이제 아지랑이라고 짓지 않았나.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스타일이다. 좋았다. 그럼 이 곡을 타이틀로 밀었던 멤버가 3명 있었어요. 저희 조 작가님을 제외하고 저희 3명은 이제 이 곡을 어쨌든 타이틀로 좀 밀었는데, 알았죠. 대표로 저희 신 작가님께서 왜 이 곡을 타이틀로 미셨는지 이유를 좀. 그냥 간단하게 감동이 있어서였습니다. 감동이 있었다. 감동이 노래에 있었고, 처음에 아직 제대로 완성이 안 됐는데도 노래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곡은 정말 완벽하게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감동을 주는 노래가 우리 타이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아지랑이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광일 씨는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나 혹은 파트? 아지랑이 제일 초반에 나오는 어쿠스틱 기타가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그냥 어쿠스틱을 치는 건데 뭔가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씬을 약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또 하나 자랑하자면, 이 파트를 제가 그렇게 연주하자고 저희 영웅 기타리스트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영웅 기타리스트가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본 어떤 곡에서도 기타를 이렇게 연주하는 곡은 없었던 것 같다. 잘 쓰이지 않는 주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되게 유니크하겠다 하면서, 근데 이런 느낌을 또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예상치 못하게 되게 뿌듯하네요. 좋습니다. 일찬 씨는 혹시 뭐? 저는 마지막에 그 떼창 부분을 엄청 좋아해요. 그 떼창 부분에서 그 감동이 제일 잘 터지는 부분이 아닌가. 열성과 반야 같은 단어들을 이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파트가 그 B파트에 떼창하는 부분인데요. 그 파트를 들을 때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듬직하게 느껴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위로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파트의 가사를 처음에는 하쿠라 마타타 막 이런 얘기를 쓰려고 해서 RMVD 막 이런 얘기를 거기서 쓰려다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표현을 써서 진지하고 좀 진득하게 위로를 해드려야겠다, 응원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좀 이런저런 한자로 돼 있는 그런 고사성어 같은 거 좀 알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사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이제 그 맨 아우트로에 날 수 있었던 거야라는 이제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 수 있었다, 아니면 나일 수 있었다. 멤버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뜻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지. 저는 나일 수 있었던 거야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찬이 형다운 답변이네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원상 씨도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싶었고, 이제 날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개화에서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꼭 브릿지에서 날아가는 새랑 자유가 부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고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걸 또 표현하고 싶었고, 또 곡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내가 나로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내가 나로서 사랑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도 함께 넣고 싶은데
이 노래 가사 쓰는 게 참 힘든 게 그 많은 뜻을 다 넣고 싶어도 음절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쓰면은 여러 가지 표현을 동시에 쓸 수 있어서 그런 기법을 좀 채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저희 이 야지랑이라는 곡이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또 저희가 이제 수능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계신 저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 저희 신 작가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좀 남겨주세요. 저는 말이죠. 네네. 사실 수능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테스트가 올 때는 항상 그랬잖아요. 아, 빨리 끝내버리고 싶고 저도 뭔가 테스트가 있을 때는 항상 끝내버리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벗어났을 때의 제 생각과 경험을 말해주자면은 다 잘 됐어요. 어찌됐든 다 지나갔고 맞아요. 잘 치든 잘 못 쳤든 상관없으니까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3번 트랙은 이제 매직. 매직. 바이올린 녹음을 하고 와서 광일 씨가 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레코딩 하시면서? 사실 제가 이제 이 곡을 만들 때 초반에 예찬이 형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화를 해서 형 이런 라인이 있는데 혹시 들어봐요 하고 이거 형 근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한다고. 그러면 나 이대로 솔로 만들게요. 녹음 당일이 됐어요. 사실 원래 예찬이 형 같은 경우는 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솔로 녹음하는데 그래도 한 1시간 반 정도면 잡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날에는 원래 모든 트랙에 있는 모든 바이올린을 다 녹음했어야 되는데 그 솔로만 녹음을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3시간을 다 거기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예쁜 솔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좋은 그러셨어요? 포장을 해주셨는데요. 왜 그러? 다 뜯어보세요. 포장 좀. 진짜 네. 어렵습니다. 아. 애초에 그걸 이제 피아노 솔로였어요. 그게 원래 그죠? 라인이나 그 스케일 자체가 피아노였는데 애초에 그 스케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느낌 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 재즈의 느낌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이거는 저를 약간 겨냥한 질문인 것 같은데 녹음 시에 광일과 원상의 보컬 디렉팅 차이 혹은 디렉팅 성향에 대해서 요거는 사실 이제 뭐 정답은 없어요. 어쨌든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녹음이라는 게 그래서 광일 씨의 디렉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방목형이에요. 그냥 넓은 데 풀어놓고 알아서 날뛰어라. 대신에 약간 어느 정도 고삐를 조금 많이 늘어뜨려 놓고 이렇게 밴딩을 했었거든요. 개에서 네, 형 편한 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편한 거는 이게 편한데 뭐 이 녹음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게 다 마법이죠 이거. 그게 다 마법이죠 이거. 펴서도 해볼까요 일단? 얘 2개 다 받을게요 그럼. 그게 다 마법이죠. 줄이 길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이 바운더리는 있습니다. 여기선 딱 못 나간다. 이게 좀 박아놓는 딱 그런 느낌이 있고 원상 씨는 이제 뭐랄까 그 놈놈놈이란 영화에서 보면 오토바이 옆에 오토바이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저는 거기 타 있어요. 비유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 형님 예. 편한 기억 여기 예. 지금 하던 그 느낌도 좋은데 야 편한 기억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분한 기억 날 깨우고 좀만 더 스키하게 해볼까? 오케이 분한 기억 날 깨우고 오케이 깨우고 할 때 깨에다가 비브라토 좀 넣을게요. 옆에서 운전하는 대로 나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가면서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서 곡을 끼고. 예, 그렇죠. 둘러보면서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냥 질질 끌려가시는 앉았는데 핸들이 없어요. 제자리에. 피땀으로 눈물로 채운 게 미련하다고. 좋아요. 이거 러 발음만 좀 피땀으로 이게 로로 갈게요. 예. 피땀으로 눈물로. 대박 이거다. 진짜 정확해요. 예. 완벽한 표현이었어요. 예, 그렇죠. 너무 완벽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광일 씨한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인데 이 곡이 원래 후렴이 4번 나왔어요. 아 맞아요. 네, 처음에 제가 듣고 야 후렴이 너무 많이 나온다 광일아 이제 했을 때 제가 그거를 한 2번인가 3번인가 얘기를 했는데 딱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는 진짜 절대 안 바꿀 것 같은 어떤 완고한 본인의 신념이 있었거든요. 예. 생각보다 신념이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딱 얘기하고 너 곡이니까 그럼 나 리스펙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러고 딱 이제 당일날 녹음을 또 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 야 근데 의견이 하나 있다. 이게 후렴이 4번 나오거든.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마지막 후렴을 덜어내고 바로 그냥 아우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랄랄랄라 하고. 어차피 근데 수록곡이라서 그거 상관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많아도. 뭐 너가 편한 대로 하셔. 응. 오케이. 그때도 얘기했어요. 이제 뭐 내 생각은 그런데 뭐 그래도 너가 생각한 게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바뀐 걸 보니까 덜어낼 것들을 많이 덜어냈더라고요. 길이가 좀 길었는데 그걸 좀 덜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결심을 하신 건지. 사실 생각보다 팔랑귀여가지고 그래요? 생각보다 또 또 예찬이 형도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곡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잘라내면 어떻냐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 같이 곡을 만든 이제 에드 블레스 유 추가 형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곡이 길어지면은 조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과 페스티벌에서 놀려면은 조금 더 길고 사람들이 좀 더 신나게 뛰어놀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때 가서 그러면은 편곡을 하면 되는 거고라는 생각이 저를 더 크게 잡아먹어서 결국에는 이제 많이 덜어내는 걸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좋은 선택이었어요. 선택이지 않았나. 예. 박수. 광일 씨가 녹음 현장에서 네. 본인의 목소리를 섹시하게 만져달라고 기사님께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녹음 현장은 아니었고 네네. 다 녹음을 하고 이제 믹싱을 할 때 제 파트를 사실 곡을 만들 때부터 의도가 그거였어요. 이 파트는 무조건 섹시하게 가야겠다. 이럴 거면 맘대로 날 조종해줘 마법에 빠져 너만 보고 있는 조정해달라고요. 맘대로 날 조정해달라. 맘대로 날 조종해달라. 약간 어머. 조금 섹시하잖아요. 어머. 그래서 조금이 아니고 많이 섹시합니다. 뭐 섹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기사님한테 제 목소리 섹시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기사님이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러고 뭘 막 만지세요. 막 뭘 이렇게 막 만지더니 들어보세요라고 딱 틀어주는데 진짜로 섹시하게 변한 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제 보컬 있잖아요.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저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섹시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 자신으로는 일단 안 돼요. 오케이. 프로그램으로도 사람을 섹시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 이럴 거면 맘대로 날 조종해줘 좀 섹시해진 것 같긴 해요. 좀 섹시해진 네. 뭐지?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는 좋아요. 오케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온 음원이 지금 이 상태인 겁니다. 기사님께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섹시하시네. 자 이제 마지막 트랙입니다. 자 4번째 트랙은 내버려라는 곡이죠. 이 곡이 BPM이 187이에요. 원상씨 키보다 큽니다, BPM이. 저희 곡 중에 가장 빠른 BPM 아닌가요? 동문서답이 190. 그래요. 뭐가 됐든 다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빠른 BPM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 포지션에서 좀 보충이나 아니면 가장 어려운 파트 저는 빠른 거에 별로 고통을 안 받습니다. 접수했습니다. 헐크. 저도 빠른 거에는 고충이 없는데 그죠? 이게 악기 이런 현하는 사람들은 빠른 건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 사항이 있다면은 코러스를 넣기가 조금 힘이 들죠. 내버려둬를 같이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안 돼서 헤이만 하는 걸로 바꿨는데 광일 씨는 좀 고충이 있을까요?
노래 부르면서 이번에 하는 드럼 치는 그게 있어요. 파트가 있어요. B 그렇죠. 파트에.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상엽이 형하고 파트 얘기를 하면서 나 이거 드럼 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도 했었고 맞죠. 뭐 공연 때는 어떻게 해서든 했어요. 잘하더라. 그 파트가 굉장히 좀 애를 먹었다. 이렇게 뇌가 4개로 나눠진 기분이에요. 여기에는 노래, 여기에는 뭐 드럼 왼쪽 팔, 여기는 오른쪽 팔, 여기 왼쪽 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광일 씨의 그 B 파트를 같이 불러주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냥 같이 질러주려고요. 방해만 안 된다면은 방해 안 되죠? 예, 어차피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하인드가 있다면 이제 녹음을 할 때 파트를 제가 짰는데 이제 광일이한테 파트를 주면서 이제 광일이가 드럼 치면서 노래 못 부른다 이래서 걱정하지 마 공연 때 내가 부를 거니까라고 했는데 약간 스멀스멀 공연이 가까울수록 약간의 그게 생겼어요. 불신이 생겼어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불신이 생겨요? 예, 아니면 항상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광일은 항상 해냈으니까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이제 좀 미안하긴 했지만 살짝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제 불신이 맞았더라고요. 잘 소화를 해줘가지고. 누군가 쓰던 살 새겨들어야 하는 말 가르쳐주는 손의 방향이 저희 곡이 제목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뜨거워가 아니고 뜨거 그 내버려도 뭐 내버려 둬가 아니고 내버려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버려는 내버려 둬라고 하면 살짝 낯간지러운 느낌이 전 좀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알고. 네, 그래서 내버려 둬 하면 너무 반항하는 느낌이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둬라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버리라고. 이 모든 그런 쓸데없는 감정들을 다 내버려 버려 이런 느낌으로 내버려 하면 좋겠다 한 거고 뜨거는 좀 아예 상관없게 뜨거 할 때 그 뜨거 있잖아요. 그런 귀여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귀여운 곡과 귀여운 내용의 가사와 제목도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좋겠다. 좀 청량하게. 그래서 뜨거워는 진짜 뭔가 좀 빨간색 느낌인데 뜨거라고 하는 순간 파란색 느낌이 저는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여운 느낌으로 뜨거를 가져왔어요. 아 너무 좋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들 별로 이 노래를 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버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멤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갈증은 있었던 게 이제 공연이 회차가 쌓일수록 사실 항상 좀 신선한 걸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공연 편곡도 막 이로 뭐 저모로 많이 해보고 셀리스트도 막 그래도 막 있는 곡 중에 막 이렇게 조합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물론 다 너무 좋게 봐주셨겠지만 그래도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잘 해소해준 곡이지 않은가 내버려가. 이번 앨범으로 저희의 무대가 좀 더 다채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가 좀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저희의 어떤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인데 처음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밴드나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희를 잘 모르시는데 추천으로 같이 오시는 분들께 이 노래 한번 듣고 와봐 해서 좀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혹시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스트레스에서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상사가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텔레파시. 카메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 뭐 잘못했네? 아니요. 저는 이 곡 만들 때 그거였어요.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자기를 미워서 자기한테 악의적이게 나쁘게 조언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조언을 좋은 의미에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조언도 사람이 주눅 들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러지 말라. 다 내버려 두고 우선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는 그런 의미로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해찬 씨는요? 저는 상엽이에게 저한테? 네. 왜요? 그 핸드폰 좀 갖다 내버리라고. 아 핸드폰 좀 바꾸라고. 제발 좀. 지금 이 친구 핸드폰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좀 갖다 버렸으면 여기 좋겠는데. 핸드폰 왜 바꿔요 멀쩡한데? 아니 이건 바꿀만 해요. 멀쩡한데 왜 바꿔요 핸드폰을? 그 스티커 붙인 거 보여드리세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필름을 갈았어요. 네. 필름을 갈았는데 필름 위에가 뜨는 거예요 계속. 집에 스티커가 뭐가 없나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제 오른쪽 머리맡에 바세린이 있었거든요.
바세린 위에 3,000원이라 써있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 QR 찍으시면 이거 계산도 됩니다.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산 진짜 3,000원일 것 같아 저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였는데 풀리면 딱 안 떨어지고 너무나도 예쁘게. 근데 뭐 핸드폰만이 아니라 예.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어떤 이제 무조건 새 거를 사야 한다 그런 강박. 근데 그거는 이제 사치와 그런 그걸 너무 띄워놓으셔가지고요. 상현님께서 내버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최선을 전화되고 문자 되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예. 이번 앨범을 통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모습들이 있을 거고 또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리스너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각자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신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구에게나 청춘은 있다. 아멘. 에이맨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다들 자기 자신이 청춘이 있다고 말하고 그 청춘은 사실 나이가 많아도 있는 거고 적어도 있는 거고 사실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뭔가에 열중하고 있다면 저는 그게 청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그 청춘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라. 알거라. 명령을 알거라. 알아라. 저한테 질문이 뭐였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떤 밴드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언제나 곁에 있을 수 있는 밴드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밴드를 떠나서 그냥 그런 아티스트가 돼주고 싶었어요. 제가 뭔가 되게 힘들고 막 힘들 때 막 가끔 영상도 찾아보고 하면은 힘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저희 음악으로 같이 뭔가 사람들에게 남아서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우리가 혹시나라도 막 20년 뒤에 우리가 해체를 해도 많은 사람들 곁에는 우리 음악은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 그런 밴드가 됐으면 좋겠다, 친근하게. 사실 뭐 20년 뒤에 해체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뭐 어떤 말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저희의 어떤 음악과 우리의 그런 또 스피릿 같은 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예찬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또 비슷한 말인데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저희가 청춘이잖아요. 저랑 비슷한 말 하는 거 아니죠? 청춘이잖아요. 네, 청춘이잖아요. 청춘을 알거라. 저희가 또 이제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많은 앨범을 낼 거고 많은 공연들을 할 텐데 그때도 항상 청춘이고 싶은 밴드가 되고 싶다. 청춘이 영원한 밴드가 되고 싶다. 좋은 말인데요. 네, 너무 좋은 말인데 저도 이제 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럼 됐습니다. 그렇죠. 뒤로 가게 해서 다시 그 이제 제가 아는 혹은 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또 어떤 아티스트들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어릴 때 그런 친구들이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옛날처럼 이제 막 엄청 열정적으로 사랑하진 않더라도 그 음악과 그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언젠간 나중에 저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고 여러분들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실 거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도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청춘의 그런 단상 같은 것들, 여름의 단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즐겼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기억을 하시면서 루시가 항상 여러분들과 있었다라고 기억이 됐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었다. 예, 여름이었다. 저의 말을 너무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네요. 아닙니다. 자, 마지막 질문들을 좀 앞두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각자 청춘이었을 때 혹은 힘들었을 때 이겨냈던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 진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아침이 떠들 때까지도 잠에 못 들어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인생 망가지겠다라고 생각이 든 때도 있었는데 언제 괜찮아졌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시간에 따라서 점차 힘이 졌던 것 같아요. 맞죠? 방법이 있었다면은 친구 만나는 거, 지환이나 이렇게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안 좋은 일을 잊을 만큼 신나게 놀고 그랬던 것 말고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찬 씨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힘들 때마다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뭐 제가 보드 좋아하니까 보드 타러 가고 아니면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도 하고, 힘든 것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정말 했을 때 좋고 시간이 빨리 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없다면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게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드 타러 가고 싶으세요? 너무요. 광희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듦을 이겨내는 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 힘들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이렇게 울음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런 것보다는 뭔가 혼자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게 많아지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적응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따위에 내가 질까 보냐. 계속 성장하면서 또 지나가고 결국엔 또 지나가고 또 이겨내고 또 강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됩니다. 항상 우리 신 작가님은 저보다 마무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같은 신씨네요. 이제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아니요.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아니 그냥 나이가 들면 된다. 아, 나이가 되면 된다. 저희 그 최 교수님은 저는 어떤 그런 바쁨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 슬럼프와 힘듦의 종류가 저한테는 좀 진짜 상황이 힘든 것보다 약간 매몰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할 일을 찾고 또 활동도 하고 뭐 준비하고 연습하고 발매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몰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체력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계속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약간 계속 에너지를 돌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영양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약간 가끔 뭐 일주일이나 쉴 때 그때 현타가 정말 많이 오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다들 이렇게 그냥 계속 바쁘게 아무것도 다 있고 그냥 내가 힘든 것도 있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딱 쉴 때 뭔가 다 오는 기분인데 맞아.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뭔 타이밍이야? 로또를 사세요. 아니 갑자기. 예. 근데 확실히 쉬는 것도 중요해요. 맞죠. 그죠? 그때 잘 또 멘탈 관리도 해야 하고요.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은 이제 앨범 발매 전이니까 그때 프리리스닝 팝업 현장 가셨었잖아요, 같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말은 싫어. 시간을 멈추고 내게 다 알려줘. Some magic 마법을 부린 것처럼 눈이 부셔. 이렇게 왈라리 분들이 저희에게 남겨준 메시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 바로 저 책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정말 처음에 쓸 때는 몰랐어요. 이 책이 다 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다 찼네요. 굉장히 좋은 말씀과 메시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응원이 되는 문구들이 많았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이 있나요? 네. 사랑하게 만드는 루시. 8월 17일이 곧 다가와 우리가 금방 만나겠지? 오늘 선공개로 노래 들으니까 전곡을 빨리 내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거 있지? 이번 여름 루시의 열로 가득 채워보자. 언제나 항상 응원해.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예림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광일 씨도 하나 읽어보시죠. 이거 읽으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제가 많이 했는데요. 사랑하기 위해, 살기 위해 써내려온 열의 시간. 열의 시간. 이거 읽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상현 오빠를 만나고 내 삶은 착실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네. 더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아, 감동 깨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빠에게도 이 만남과 사랑이 늘 새롭고 따뜻한 추억이 되길. 오빠 앞으로도 오래 함께하자. 오빠 우리가 함께한 열의 시간이 오빠 100만이 될 때까지. 오빠 차 있어? 많아? 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세요 왜? 제 눈으로 읽을게요. 제 감동 찾겠습니다. 네. 아유. 와 진짜 많이 아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상 씨가 또 하나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루시를 응원하는 엄마 팬입니다. 오. 아이가 루시를 너무 사랑해서 저 또한 팬이 되었네요. 항상 긍정적인 루시의 엉덩이
영향력이 안 돼요.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과 모든 루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지 엄마 드림. 아 민지 어머님 그래서 건강하시고. 그럼 민지는 왜 안 오셨어요? 같이 오셨겠죠. 네, 같이 오셨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진짜 근데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저희가 남은 거는 따로 저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같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예찬 씨께서 대표로 감사의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또 약간 기분이 너무 색다른 게 제가 그린 그림 안에 이런 많은 분들의 저희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뜻깊고 오래오래 기억이 날 것 같고 열심히 한 만큼 또 많은 사랑 해주셔가지고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이번 앨범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고 또 언젠가는 또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열이 아닌 열 하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인사 한번. 그러면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텐션 바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저희 아니 근데 진짜 마지막에 나왔던 뮤직비디오와 이번 뮤직비디오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저희 뮤직비디오를 밝게 빛내주신 저희 시아 배우님과 저희 많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날 더위가 말이 안 말도 됐어요. 안 되는 더위였어요. 진짜 보통 뮤직비디오가 앨범 제목을 따라간다고 열이라 그런지 겁나게 덥네요. 조깅 때는 겁나게 뛰었는데. 하늘 미쳤다. 근데 너무 이쁘다. 시원해요. 끝나고 계곡 가기로 했어. 땀 났냐고? 땀은 요정은 땀을 흘리지 않아. 요정은 땀을 흘리지 않아.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 마지막 씬에 옷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저희 스포 요정을 제가 신 작가님께 한번 막중한 인물을 네, 또 막중한 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인물. 이거 한 번만 빌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사실 앨범 회의를 할 때 네네네. 사실은 이제 더 많은 곡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모든 멤버에게 투표를 받은 곡이 한 곡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 곡이 더 있었죠. 예, 그 곡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뮤직비디오에 마지막 부분에 그 옷장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옷장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광일이가 나중에 조카나 아들, 딸 생기면은 옛날 얘기 들려주거나 무서운 얘기 들려줄 때가 너무 기대돼. 왜 어떨 것 같은데? 옷장에서 호랑이가 조금은 컨셉추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으니까 그쵸. 좀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수!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네 번째 EP 앨범, 열 앨범에 담겼던 모든 곡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재밌어 소리 질러! 저는 오늘 코멘터리 중에 오늘 역대급 웃겼습니다. 오. 네, 아까 그 놈놈놈 때 너무 웃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너무 웃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저희가 같이 앨범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뭉클하기도 하고 좀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일단 저희 음악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코멘터리를 통해 한층 더 저의 음악과 친근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희 마지막 소감은 저희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는 걸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또 했으니까 네네. 항상 많은 곡들을 또 써주고 있는 저희 조 작가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고 아, 좋습니다. 끝내는 게 네네. 자, 이렇게 같이 이번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는 사실 제가 곡 쓸 때 마음이랑 또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곡을 썼다는 내용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저희도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거에 항상 저희는 이렇게
영양분을 받고 힘을 얻고 아, 이렇게 반응해 주셨구나.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뵈야지. 이런 그런 힘이 원동력이 그러니까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동기가 되어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에너자이저 그런 배터리가 되드릴 테니 평생 떠나지 말고 같이 남은 2000년대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코멘터리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다음 앨범, 또 다음 활동, 다음 공연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게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오늘 열이 빛나는 밤에 고독과 낭만이 가득한 시간이었죠. 작가님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페이가 어떻게 되죠? 저희 이제 페이는 다 드셔가지고 저는 하나도 안 먹었어요. 도토리 하나 먹었는데 포크 값이 좀 비싸요. 명품 포크여서. 원래 보통 이런 코너의 마무리는 말이죠. 본격적인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들. 아 참. 정리하는 것들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인데요? 많이 비싸요? 들어가세요. 광 작가님 나오시래요. 끝났대요. 혼자 뭐 하려나 봐요. 페이 없대요.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열이 빛나는 밤에 뭐였더라? 루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코멘터리 필름 재밌게 봤었으면 나오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랑하기 위해 살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살기 위해 써내려온 열의 시간. 오케이 그럼 끝. 오케이. 마법에 빠져 너만 보고 있는 건 전혀 모르겠어. 지어 보인 너의 그 미소가 신나니까. 하고 있는 거야? 야, 알고 있어. 하고 있었어.